그건 병원에 가봐요.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그래요. 이 방정식 얘기 나올 때마다 선생님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방정식의 정의가 뭐냐, 수민 씨? 방정식의 정의가 뭐예요? x 곱하기 아닙니다. 네. 네, 정의가 뭐예요? x 방정식의 정의가 뭐예요? 선생님 이거 너네들 개별 수업할 때도 다 얘기해주고 그럼 저한테만 수강할 때도 얘기하고 너만 지금 졸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방금 안 돌렸네. 알았어요. 방정식의 정의는 뭐냐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요,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얘기해요. 아까 말한 거 자, 요건데 요게 방정식의 정의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예시를 항상 들어주는데 2x-1은 3이나 같은 예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x에다가 0을 넣거나 1을 넣거나 100을 넣거나 1000을 넣으면 다 거짓이야. 그렇지? 딱 하나 2 넣었을 때만 요 등식이 참이 돼요. 성립해요. 그러니까 x는 2를 넣었을 때만 요 등식이 참이 되는데요. 그거를 그 등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 또는 해라고 하고요. 요 근이랑 해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냐고 하냐면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방정식을 풀어라 하면 요 근과 해를 구하는 거고요. 근과 해가 뭐냐 물어보면 넣었을 때 성립하는 값. 보통 방정식들은 이런 식으로 0꼴로 형태가 표현이 되니까, 보통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값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뭐 아무튼 넣었을 때 성립을 하는 값들을 우리가 근과 해라고 하고, 그 근과 해를 구하는 과정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이제 어디로 넓힐 거냐면 3차, 4차까지 넓혀요. 이 3차, 4차를 잘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 수학의 토대가 된다는 건 계속 얘기했었지만 3, 4차 방정식은 나중에도 계속 나와요. 대수에도 나오고, 대수에는 그래요. 뭐 미적분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아놔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지금 배웠잖아. 함수가 방정식이고 방정식이 함수고 함수가 부등식이고 부등식이 방정식이고 배워줬잖아요. 그렇죠? 수명이도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 요 세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여서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인수분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말고는 우리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안 배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이렇게 돼 있는 애는 뭐 당연히 그냥 공식으로 가는 거라고 치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어떤 방정식이 있다고 쳤을 때 얘를 인수분해하면 a 곱하기 b가 0이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인수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a 곱하기 b 곱하기 c일 수도 있어요. 이게 0이다. 아니면 인수가 4개일 수도 있어요. 다 상관없어. 3개든 4개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모든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되려면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거나, 3개를 곱했을 때 0이 되려면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거나,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됐을 때 곱해가지고 다 0이 되려고 하면 곱한 애들이 각각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걸 가지고 방정식을 푼다. 우리가 그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유형은 전부 다 인수분해랑 똑같았어요. 인수분해인데 그냥 늘 하던 인수분해 말고 일단 인수정리 이용해서 조립제법 하는 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있는 유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요.
공통 부분이 있어서 이 공통 부분을 치환해주고 치환해준 상태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a라고 바꿔주면요, 요 식 자체는 뭐가 되냐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완료가 돼서 여기다가 다시 x제곱 플러스 2x를 넣어서 나머지 근들을 구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유형이었고요. 또 어떤 유형이 있었냐면 x제곱이 아니고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 했네요.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 이런 형태는 당장 봤을 때 치환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었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바꿔서 풀라고 했어요. 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후보가 얘 아니면 얘예요. 자요, 다 보여줄게요. 만약에 이 두 개로 바꿨다고 치면 이거 애들 많이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돼야 x 4제곱도 나오고 이 하나 했을 때 마이너스 6x 제곱도 나와요. 그치? 근데 이러면 뒤에 남아있는 애가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9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8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바뀌지. 그럼 얘는 앞에 건 제곱이 됐지만 뒤에 건 제곱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다시 x 4제곱하고 플러스 1인데요. 플러스 1하고 x 4제곱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걸로도 할 수 있고요. 요걸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둘 다 확인을 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오고요. 플러스 1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6x제곱이 되려면 다시 마이너스 4x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0이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보여요? 여기는 뭐가 보이냐면 2x를 제곱해준 애가 된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찾던 건 결국 이 형태였다. 자, 이 아래 형태는 어차피 똑같이 마이너스 6x제곱이 되려면 뒤에가 마이너스 8x제곱이 돼야 되고요. 얘가 어떤 거에 제곱의 형태를 묶이지가 않으니까 결국에 쓸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다 해서 풀었었던 게 요 유형이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대칭 형태야. 대칭 형태. 맨날 문제 보여줄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요, 수민씨 5x 제곱을 기준으로 여기를 가려놓고 딱 보면 요걸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대칭이 돼요. 이거 기준으로 한 칸씩 떨어지면 마이너스 3, 두 칸씩 떨어지면 아니네 1 잘 그래요. 요런 형태가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정원씨? 낯설어요? 쓰진 않는데 그걸 해야 되나요? 네. 이걸 보면 이렇게 쓰여가지고 맞죠? 아니요. 아니에요. x제곱을 나눠 써야 돼요. 양변을. 근데 오른쪽은 0이니까 수민아 0이니까 어차피 나눠도 0이고요. 왼쪽은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3 그리고 플러스 x제곱분의 1로 바뀌어요. 이게 0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하고 x제곱분의 1을 묶어주고요. 마이너스 3끼리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5가 있어요. 자, 요거는 여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준 것과 같다라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뭐가 돼요? 공통 부분이라서 치환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a로 바꿔주면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은 0이 나온다. 그래서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 문제가 풀린다. 사실 요런 형태는 보통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바꿔주면 여기가 4면 여기가 2로 바뀌니까 a가 1 또는 2로 깔끔하게 나오게 문제를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이 1이거나 2이거나니까요. 나머지 x값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요게 형태였어요. 요게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의 개요였고요. 근거 계수 관계까지 봐요. 혈례견도 볼 거고. 저기 수미 씨, 이거 안 듣나요? 듣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만 자고요. 자, 근거 계수의 관계인데 3차 방정식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애가 있대요. 근데 얘가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 근에 가는데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근에 가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알파를 넣어도 0이 돼야 되고요. 베타를 넣어도 0이 돼야 되고 감마를 넣어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저 3차항의 개수가 a여야 되는데 a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a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식이 곱셈 공식에서 배웠었던 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개를 하면 a 곱하기는 바깥에 붙어 있고요. 요 안쪽이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여기 x 제곱이고요.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게 x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어요. 요게 요 식에 전개되는 곱셈 공식이야. 근데요 요게 왼쪽이랑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요 ax 세제곱은 어차피 ax 세제곱이랑 그냥 같고요. 2차항 계수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 왼쪽에서는 bx 제곱이고 오른쪽에서는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x 제곱 2차항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2차항의 개수가 되는데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요게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아야 돼요.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저기 기억나지? 야, 수빈이 듣고 있니? 그리고요 똑같이 뭐도 볼 거냐면 1차항도 볼 거예요. 1차항 보면 왼쪽은 c고요. cx고 오른쪽은 뭐랑 되냐면 a랑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게 1차항이에요. 요 c랑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더하면 이거는 a분의 c와 같다. 상수항은 쉬워요. d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와 같다. 요게 어떻게 된다고요? 근과 개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이면 무조건 다 성립하는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을 가질 때 무조건 다 성립하는 공식이고요. 요거는 계속 쓰인다. 계속. 그리고요 혈례근만 하면 돼요. 혈례근은 2차 방정식에서 혈례근이 뭐였어요? 혈례근이 뭐였니? 자, 요거 지우지 말고 그대로 봅시다. 여기에서 만약에 요 3차 방정식이 어떤 개수가 유리수인데, 그러니까 A, B, C가 다 유리수인데 근을 P 플러스 Q 루트 M 요 형태로 가면 돼요. 근을 요 형태로 하나를 가지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P 마이너스 Q 루트 M 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자, 요 3차 방정식도요. 근을 3개를 갖고요. 하나 그리고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치면 어차피 2차에서도 식이 2개가 나와야 돼요. 근이 2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형태가 근의 공식에 따라서
풀었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을 텐데 루트가 안 사라지고 남아있었다는 거니까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된다는 거다. 정리돼요? 그래서 켈레건을 갖는다. 그리고요, 이거는 개수가 유리수였을 때고 또 뭐가 돼요? 개수가 실수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요. 한 근이 p 플러스 qi의 형태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돼요? p 마이너스 qi가 된다. 왜요? i도 어차피 뭐야? 루트가 살아있는 애요. 루트 마이너스 1이라서. 그래서 어차피 얘도 똑같다. 근데 개수 조건은 잘 봐야 돼요. 개수 조건이 없는데 맘대로 혈렉을 써서 틀리는 문제가 만나거든요, 우리. 만나. 실제로 있어요. 기출 문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혈렉은이었고 여러 가지 방정식의 풀이와 근거 개수의 관계였어요. 이 앞에 거 풀어봐요. 앞에 이지 거. 안 풀린 애들은.